36살의 라미스 조누지는 호주 멜버른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애인과 8년 이상 함께 살았지만 헤어지게 되면서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이사했었죠. 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약을 조금씩 하다가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의 부모님은 마약에 중독된 라미스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이 아닌 자신의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며 벽돌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차에서만 지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그는 에어비앤비에서 아주 저렴한 방을 발견하고 예약했죠. 그 방은 하룻밤에 단돈 $30, 한화 약 27,000원 정도였습니다. 저렴한 가격이 마음에 들었지만 다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숙박한 사람들의 후기가 좋지 않았죠. 그곳은 크레이그, 라이언,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 남자가 사는 집이었는데요. 방이 4칸이라서 남는 방 1칸을 에어비앤비에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 숙박했던 사람들은 물건을 도둑 맞았다거나 방이 지나치게 지저분하다는 등 한결같이 평이 좋지 않았죠. 그렇지만 방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후기도 많았고 그 방을 이용해 본 사람도 아주 많은 것 같았습니다. 갈 곳 없는 처지였던 라미스는 2017년 10월 그 방을 3일치 예약합니다. 그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부정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방을 빌려준 호스트들도 불친절했고 느낌이 왠지 좋지 않았죠. 그는 친구에게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을 빌리느라 가진 돈을 다 썼고 수중에 남은 돈은 $10, 한화 약 10,000원도 되지 않았죠. 갈 곳 없는 처지였던 그는 그냥 계속 그 방에 머물렀습니다. 라미스는 그 방에서 지내면서 집주인 중 한 명인 크레이그와 대화를 하게 됐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없는 현실과 이 방에서 머물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길거리를 떠돌아야 한다고 말했죠. 예약한 기간이 끝나더라도 며칠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크레이그는 그 방에 다른 손님들을 받아서 돈을 더 벌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탁을 듣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라미스가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다시 간절하게 부탁하자 크레이그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딱 4일만 더 머무르게 허용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라미스는 4일이 지나고도 나가지 않았죠. 집주인 3사람이 수시로 방을 들락거리면서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라미스는 그 이후로 그 방에서 3일을 더 지냈습니다. 2017년 10월 25일 밤 사건 당일 집주인 3사람은 이날만큼은 어떻게든 라미스를 내쫓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는 라미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하며 며칠 머무르게 해주겠다는 말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머무른 일주일치 숙박비인 $210, 하나 약 20만 원을 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라이언과 제이슨도 다가와서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미스는 자신도 이곳에서 지낸 경험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고 말하며 짐을 싸고 나갈 준비를 했죠. 그리고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라미스는 크레이그를 불러서 방의 상태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라미스의 방이 빌려주기 전과 상태가 똑같은 것을 확인했고 방의 열쇠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라미스는 조용해졌고 크레이그에게 열쇠가 없다고 대답했죠. 라미스는 며칠 전에 마약을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때 소지품 중 하나인 열쇠를 경찰이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인 크레이그와 라이언, 제이슨 3사람은 모두 과거에 폭행과 마약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를 되찾으러 경찰서에 가는 것이 꺼려졌고 무엇보다 열쇠가 없으면 당장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났죠. 열쇠가 없다는 말을 들은 크레이그는 라미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마구 욕을 했고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2사람인 제이슨과 라이언도 합류해서 라미스를 폭행했죠. 그리고 그들은 라미스에게 방값이라도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라미스는 세 사람에게 폭행당하면서 위협감을 느꼈고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전화도 걸어봤지만 늦은 밤이라서 그의 상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가 전화를 끊고 세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다고 말하자 그들은 다시 라미스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라미스는 몸 여기저기에 피를 흘리면서 그의 피가 집안의 카펫과 가구 등에 묻었습니다. 집주인 세 사람은 집안에 피가 묻어 있으면 다른 손님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라미스를 정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라미스는 이미 너무 많이 폭행을 당해서 일어설 수도 없는 상태였고 간절하게 세 사람에게 제발 멈춰달라고 부탁했죠. 크레이그는 라미스에게 정말로 돈이 없는지 재차 물었고 라미스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크레이그는 결국 경찰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겠다며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크레이그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후에도 라이언이 라미스를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스는 라미스의 차 키를 빼앗아서 그의 차를 뒤졌죠. 제이스는 라미스의 차에서 돈은 찾지 못했지만 필통을 찾았습니다. 필통에서 연필을 꺼내서 라미스의 중요 부위에 쑤셔 넣었습니다. 라미스는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제이슨과 라이언은 곧 경찰이 올 것을 대비해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경찰이 도착했죠. 세 사람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지만 경찰은 라미스의 상태를 보자마자 구급대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미스 조누지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라미스의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마약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집주인 세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기 전에 칵테일에 마약을 타서 마신 상태였는데요. 그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당했고 심장에 무리가 오면서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온 몸에는 폭행의 흔적이 있었으며 목에는 심한 압박을 당한 흔적과 머리 쪽에서는 치명적인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소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라미스가 폭행당하던 날 밤, 주변에 사는 이웃들은 라미스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비명과 폭행당하는 소리를 모두 들었지만 소동에 휘말릴 것을 염려해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바뀌었으며 경찰은 라미스를 살해한 집주인 세 사람을 체포했습니다. 집주인 세 사람은 라미스가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들의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고 라미스를 죽이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서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낀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사건이 일어났던 집을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라미스를 폭행해서 살해한 집주인 세 사람 모두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크레이그는 징역 7년 6개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고도 계속해서 폭행한 라이언은 9년, 그리고 선고문까지 한 제이스는 1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들은 모두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